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미소를 지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었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옥을 경험했지만 천국을 선택한 사람, 증오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의 이름은 에디 잭슨.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1920년 독일 라이프치히 한 유대인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디.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에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단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렴. 에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어머니의 따뜻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평범하고 행복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독일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깃발이 걸렸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중앙의 문양, 히틀러.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일 뿐이야.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디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디. 우리 아빠가 너랑 놀지 말래. 에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유대인이잖아.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뀌었고, 교과서가 바뀌었고, 친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에디는 더 이상 교실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의 학교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에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에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우리는 착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지만 착함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938년 11월 9일 수정의 밤 에디의 집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도 불탔습니다. 거리는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디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1939년 18살이 된 에디와 그의 가족에게 한 장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집합 장소로 나올 것.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디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차에 실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 칸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차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아우슈비츠. 기차 문이 열렸을 때 에디는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 무언가 끔찍한 냄새.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왼쪽, 오른쪽. 사람들은 두 줄로 나뉘었습니다. 에디는 오른쪽으로, 부모님은 왼쪽으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에디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날 밤 안에 죽었다는 것을. 가스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에디는 그것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빨랐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에디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에디의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매일 아침 누군가의 시신을 치워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추위가 뼈를 얼렸습니다. 배고픔이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하지만 에디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쿠르트. 같은 수용소에서 끌려온 친구.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쿠르트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군인들은 병든 사람을 가차없이 처리했습니다. 쿠르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빵을 쿠르트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말했습니다. 그만둬, 에디. 네가 굶어 죽을 거야. 하지만 에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기적처럼 쿠르트는 살아났습니다. 약도 없이,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오직 친구의 헌신만으로. 에디는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인간다움. 그것이 에디가 지옥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날들이 흘렀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몇 년이. 에디는 숫자를 잃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 아침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에디는 울었습니다. 쿠르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에디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 에디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왔지만 공허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살았을까?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날 밤 에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증오하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을 증오로 낭비하지 않겠다. 전쟁이 끝났지만 에디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몽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너무 아팠습니다. 거리마다 폐허였고 사람들 얼굴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에디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0년 그는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호주, 멜버른. 에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에디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어. 공장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에디는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플로어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에디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에디는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디는 매일 아침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단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렴. 에디는 작은 섬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디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에디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그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대학을, 도서관을, 커뮤니티 센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제가 나치를 증오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를 증오한다면 저는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가족을 죽였잖아요. 에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겁니다. 증오는 저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에디는 또 말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것인가? 저는 매일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강연을 다녔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고, 여전히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에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족을, 건강을, 미래를.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0월, 에디 잭슨은 101세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에디처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까?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에디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한다면. 에디 잭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빛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는 지옥을 경험했지만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증오할 수 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지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